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나요? 사춘기 아이, 맞아요. 사춘기 아이 때문에 답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하고 트러블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요. 바로 아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남편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하나의 난제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파트너, 남편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네. 남편도 쉽지 않은 존재죠. 남편이 나와 의견이 딱딱 맞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파트너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도대체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아이와의 갈등에 끼어들고 잔소리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아니 사사건건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자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라떼 마리아를 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라떼 마리아, 아빠들한테서 나온 얘기, 유행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라떼 마리아를 아이한테 시전을 하시는군요. 와, 벌써부터 얼마나 대화가 안 통할지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서 엄마가 정말 난감하죠. 아이와 아빠와 벌써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아빠는 막 몰아붙이죠. 아빠는 그만큼 세상에서 경험한 게 많잖아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좋은 거를 계속해서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싶으니까 라떼 마리아를 시전을 하시죠. 아이는 그게 오로지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 때는 이랬어. 지금 시대의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말리게 된다니까요.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아이를 잘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토닥토닥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라떼 마리아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아이하고 오히려 사이를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 관여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차라리 흐름을 모르고 아이 마음을 모르면 입을 좀 닫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서가지고 이때 저때 잔소리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아빠하고 대화가 없고 아빠하고 부딪히는 가정이 사실은 더 많아요. 엄마는 어떻게든 얘기를 하면 내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조금 화가 나도 누르면서 아이를 컨트롤하는 반면에 아빠는 그런 스킬들은 부족하죠. 대신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직장 생활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하면 네, 딱딱딱 하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죠. 요즘도 직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MZ세대하고 일하면서 아빠가 많이 힘들 텐데 MZ세대보다 더 새롭고 더 객관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죠. 중간에서 엄마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다른 집은 남편하고 다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발도 마음도 참 잘 맞다는데 결혼을 왜 한 건지 뭐 아유 웬수랑 결혼을 한 건지 이것까지 끌고 가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것까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 도대체 남편을 좀 말리고 싶네요. 세대 차이가 저하고도 난다니까요. 그러니 아이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나서는 남편 어떻게 단둘이해야 될까요?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 골랐어야 돼.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연애할 때 그게 보이진 않죠.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것까지 보고 결혼하지는 못해요. 내가 연애할 때는 다정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죠? 내가 연애할 때 보던 모습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로 되짚어 가보면 연애할 때 그 아빠의 가정 분위기를 보고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빠가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네, 아이를 키우면서라도 남편도 같이 키워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안게 된 거예요. 어렵지만 어떡하겠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남편도 같이 키우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사춘기 아이보다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아주 속에 열불이 납니다.
남편하고 쿵짝이 잘 맞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쿵짝이 잘 안 맞는다면 더 어려울 텐데요. 평소에 조금 쿵짝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을 자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빼고 말이죠. 빼고 둘이서 같이 산책하고 같이 외출하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남편한테 아이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알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얘기해줘도 잘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대. 아이의 일화를 자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냥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함께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어라고. 중앙탐구의 생활에서 공부한 내용들 있죠?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남편한테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남편이 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아이를 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같이 그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이가 나만 닮은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닮아서 그런 기질이 나왔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남편이 자기와 닮은 모습이 자꾸 보여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는데도 남편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성향을 남편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용해 보세요. 대화를 하면서 남편한테 살살 아이의 성향도 알려주시고 성향도 배워보시고 하는 거죠. 아, 당신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남편도 대화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남편은 살살살살 달래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역시 당신이랑 얘기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네. 그러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남자들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일단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이를 키우는 것의 첫 번째가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는요, 이제 사춘기가 됐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독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독립하면 이제까지 아이한테 올인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던 나는 어떨까요? 외롭고 섭섭하고 이때 갱년기까지 오면 그게 그렇게 견디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제 아이와는 나도 독립하고 나의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남편이 되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만큼 좋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그때 저 남자를 왜 골랐지 싶더라도 분명히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이와의 독립을 앞에 두고 이제 나의 파트너,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같이 합을 맞추고 같이 대화를 맞춘다. 그 주제를 일단 아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맞춰보세요.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하면서 유해질 거예요. 조금은 더 맞추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라는 게 왜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욱하고 올라왔을 때 남편이 워워 하면서 눌러주고 잡아주죠. 남편이 아이하고 대화를 안 통할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답답하지만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한쪽에 올라갈 때 같이 눌러주고 한쪽에 내려갈 때 끌어주고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짝이 되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런 짝에게 이 상황을 부드럽게 전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일단 칭찬과 부드러운 말투부터 시작하세요. 아마 남편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잔소리를 줄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한테 알려주세요. 남편도 조금씩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 아이하고 부딪히는 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의견이 맞아야 아이를 어떻게든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저랑 말도 안 통하고 반대로 가는 남편, 사춘기보다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사춘기 아이 기르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도와주세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우리 집은 정말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시지 말고요.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이 키우느라고 남편하고 소원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남편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아이보다 남편을 중심에 두고 생활해 보세요. 남편도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둘이 같이 합을 이뤄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같이 나가는 동반자라는 것, 파트너라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아이가 자란 후에도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